자, 최상병 특검과 함께 오늘 전세 사기 특별법도 쟁점이었죠. 자, 국민의힘은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수기를 해야 한다. 이번 국회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재정, 돈 문제가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대로 선구제 후 회수를 시행할 때 채권 매입에만 3, 4조가 든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입장은 통과가 돼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왜 이러나 최대 5,800억 정도면 선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 4조 대 5,800억. 정부와 또 시민사회 시각이 이렇게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박찬환 교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전세 피해, 깡통 전세 피해자 그 위원회에서 산출을 할 때는 몇 가지 전제를 뒀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비율을 갖다가 30%로 뒀고요. 또 피해 보증금을 이제 평균 1억 3천으로 잡았고, 또 후순위 피해자 비율을 50%로 잡았을 때 현재 피해자 15,000명이 한 3,800억 정도 되고, 만약에 이 피해자 비율이 3만 명까지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5,850억 정도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반면에 정부 측이나 이제 허그 측에서는 지금 법안에 보면은 선구제, 그 다음에 후회수인데 회수율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채권 매입에만 3, 4조가 들어갈 텐데 지금 그 있는 주택도시기금 요걸 이제 펑크 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래서 이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동안의 정부와 여권이 너무 방기한 거 아니냐. 사실은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게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전세 피해자들이라고 하면은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가 많은데 이 빌라 피해자들,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구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여기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을 걷다가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그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할 때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문을 두고 또 그것을 갖다가 심의할 수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둬서 뭐 집단 사기라든지 조건 등을 고려한 이런 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당이 손 놓고 있고 야당이 단독으로 만들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이 좀 적어요. 앞서서 허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선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운영의 묘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라도 여당이 먼저 협의했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나마 좀 협의를 민주당과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일부 좀 자구 수정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또 향후에 생길 문제까지도 안을 수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구제 방안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이 과연 실효적인 해법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국민의 그 일정 수 이상이 사기 피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역할, 그거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무수석에 임명됐던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었던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계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이 전세 사기 피해로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30,000명이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눈물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관련된 이 방지책과 구제책을 만드는 것, 이거는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논박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걸 방지하고 또 구제하자.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정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역할입니다. 아니, 그런 거 안 하려면 뭐 하라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건 돈이 없어서 못해?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대통령에게 국민이 그만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법을 제시하라, 찾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이 전세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만 거의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와 유사한 흡사한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고 그 특수성을 감안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면 말이죠. 제도를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사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까요? 실제로 또 구제받는 사기 피해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어떻게 구제를 받을고 그 방법과 절차를 따지다 보면 10억을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전체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접근조차 못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눈물을 닦는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법안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 사람도 이 법의 구제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가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정부가 어렵다, 난처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